여러분은 집안의 기흉화복, 즉 잘되고 못되는 운명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옛날부터 흔히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상의 묘를 명당에 쓰면 후손이 번창하고 흉당에 쓰면 집안이 무너진다. 실제로 민간에서는 지금까지도 가문의 흥망성쇠는 조상의 묘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조상의 묘를 좋은 자리에 모시면 자손들이 잘 되고 흉한 자리에 모시면 병이나 재앙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풍수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이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묘자리가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은 전통 속에서 강하게 뿌리 내려왔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은 이 오래된 질문, 길흉화복의 원인은 조상의 묘일까? 주제로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풍수는 단순히 땅을 고르는 기술이 아닙니다. 풍수의 핵심은 기, 즉 보이지 않지만 우주와 자연을 움직이는 생명 에너지의 흐름을 다루는 데 있습니다. 고전 주역에는 하늘은 뜻을 전할 때 먼저 형상으로 보인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곧 하늘이 사람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산과 물, 땅의 형세 같은 자연의 모습으로 신호를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산천의 기운이 모이는 자리에 조상을 모셔두면 그 기운이 후손들에게 전해져 집안이 번성한다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문중에서 장군이 나오고 학자가 태어나고 혹은 관리와 재상이 배출되었다는 사례들이 전해 내려옵니다. 민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모두 조상의 묘에서 비롯된 발복이라고 해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풍수는 어디까지나 자연의 원리를 사람의 삶에 맞추어 응용하는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명당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며 흉당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조상의 묘만 잘 쓴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정말 길흉화복의 주된 원인이 묘지일까요?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집과 생활 공간일까요? 오늘은 세 가지 시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조상의 묘가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 둘째,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집과 환경의 중요성. 셋째, 풍수가 현대에 어떻게 힐링 풍수로 이어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관점을 통해 조상 묘와 길흉화복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겠습니다. 먼저 조상의 묘가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땅의 기운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조상을 모시는 장소를 명당에 두면 자손이 잘 되고 흉한 곳에 두면 가문이 쇠퇴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문이 크게 번성한 집안들의 이야기 속에는 어김없이 조상의 묘를 잘 썼다는 전승이 따라옵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단순히 미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운은 땅을 타고 흐르고 그 땅에 뿌리를 둔 사람들에게도 그 기운이 스며든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마치 강줄기를 따라 물길이 흘러내리듯 묘자리가 놓인 땅의 기운은 후손의 삶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전 장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혈을 얻으면 백세를 누리고 혈을 잃으면 대가 끊긴다. 여기서 말하는 혈은 땅의 기운이 모이는 자리, 즉 명당을 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길흉화복이 오직 묘지에만 달려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명당은 분명 존재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명당은 드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후손에게 온전히 이어지려면 후손들이 현재 살아가는 집과 생활 공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조상의 묘가 명당에 있어도 지금 내가 사는 집이 어둡고 막혀 있다면 그 기운은 이어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햇빛이 들지 않고 습기가 가득한 집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흉한 기운이 쌓인다고 해석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채광이 부족한 집에 사는 사람들은 우울감과 피로감을 더 자주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환기가 되지 않아 공기가 정체된 공간은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실내 공기가 탁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묘지의 명당만 믿고 현재 생활 공간을 방치하는 것은 풍수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반대로 집안이 밝고 통풍이 잘 되며 가족이 함께 모여 웃음소리를 나누는 공간이 있다면 그 자체가 살아있는 명당이 됩니다. 이처럼 풍수의 지혜는 과거의 묘지와 현재의 생활 환경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풍수적으로 조상의 묘가 후손에게 영향을 준다는 믿음은 단순히 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기운을 어떻게 이어받아 현재 삶으로 연결하고 또 미래 세대에게 전해주느냐가 핵심입니다. 첫째, 조상을 기억하는 마음의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상의 묘가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후손이 그 뿌리를 잊으면 복은 머물지 않습니다. 집안 한편에 작은 위패나 사진 혹은 가족의 추억을 담은 공간을 마련해 두는 것만으로도 기억의 자리가 곧 기운의 자리가 됩니다.
하늘이 돕는 집은 반드시 뿌리를 존중하는 집입니다. 둘째, 현재 삶 속에서 기운을 순환시키는 의례를 이어가야 합니다. 옛날에는 성묘를 통해 조상의 기운을 이어받았다면 지금은 생활 속 작은 실천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며 감사 인사를 올리거나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를 나누는 시간, 이 또한 현대적 성묘의 의미를 가집니다. 작은 의례가 모여 집안의 기운을 순환시키고 복이 이어집니다. 셋째, 미래 세대를 위해 기운을 남기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명당은 단순히 후손이 복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후손에게 어떤 삶의 기반을 물려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집안에 나무 한 그루를 심고 아이들의 방을 늘 밝고 따뜻하게 가꾸는 일, 이것이 바로 미래 세대에게 기운을 물려주는 가장 확실한 풍수적 방법입니다. 즉, 풍수의 본질은 조상의 묘라는 시작점을 현재의 공간과 마음으로 이어내고 다시 미래 세대에게 전하는 흐름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 흐름이 살아있는 집이야말로 진정한 명당이며 하늘이 돕는 집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길흉화복의 원인이 조상의 묘 때문이라는 믿음은 우리 전통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분명히 묘의 입지는 후손에게 일정한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명당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조상을 기억하는 마음의 자리를 만들고 매일의 작은 의례로 기운을 순환시키며 미래 세대를 위한 따뜻한 공간을 남기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집은 하늘이 돕는 명당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집과 삶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조상의 묘나 집안 풍수와 관련해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귀한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집과 삶의 밝은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